어제 우연찮게 이 영상의 내용을 접하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왜 깜짝 놀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어우, 정말 달아요.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아침 식사 전 이것을 먹으면 간이 살아나고 독소를 배출하고 만성 피로를 없앤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이 영상의 설명에는요, 각종 발표된 의학 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객관적인 건강 정보이며 의학적인 소견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2주에 120만회의 조회수가 있는 이런 영상에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잘못된 정보네 하고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제가 왜 이 영상을 올리는지는 영상 끝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당신의 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도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간에 부담을 주는 독소에 대한 설명에는 저도 대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항상 강조해왔던 것이니까요. 그 첫 번째는 가공식품의 합성 첨가물이나 두 번째는 장기간 약물 복용.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세 번째,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이 간에 부담을 주는 독성 물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은 좋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단백질이 모두 나쁘다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먹는 게 과도한 것인지 뭐예요 도대체? 물론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의도는 알지만, 아주 간략히만 저도 설명드리면 40대 중반 이후로는요, 단백질 섭취를 오히려 더 늘려야 합니다. 많은 수의 40대 이상 성인들이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하루 반근, 그러니까 300g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이 기준인데, 이 정도를 섭취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40대 이상이 되면 똑같은 활동량, 운동량에도 근손실이 더 쉽게 오기 때문인 거죠. 호르몬의 저하 등 많은 메커니즘이 작용하는데, 근손실은요, 피부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을 더 늙게 보이게 하는 것만 아니라, 근손실이 오게 되면 젊을 때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누렸던 모든 활동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과일의 과당은요, 대부분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필요 없어서 당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있는데요. 과당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그리고 복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당은요, 혈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장에 있는 나쁜 유해균들은 과당을 먹이로 해서 더 성장하기도 하고, 장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인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여전히 과일이 얼마나 건강한 시기며, 과일이 달아도 과일은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있고 섬유질, 영양소, 비타민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과일에 함유된 당류는요, 소화되면 과당, 포도당, 자당으로 분해되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곡류나 우유,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일에 있는 당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주목해보세요. 이 영상의 내용들이 정말 저에게는요, 충격적이었는데요. 간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과일을, 특히 공복에 먹는 과일이 도움이 된다? 아니, 무슨 공복이 유행이에요? 공복운동, 공복과일, 이러다 공복목욕, 공복세수, 이런 게 별게 다 나오겠네요. 첫 번째 문구가요, 아침에는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과일은 오히려 해독을 도와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해서 간에게 도움이 된다? 과당은요, 신진대사 기능을 반영하고요, 염증과 산화순상을 일으키는 과당화 과정에서 단백질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신체 내에서 과당은요, 포도당으로 변환하거나 혹은 무해한 지방으로 직접 간으로 운반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을 손상시켜서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과당의 대사는요,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간의 부담을 더 줍니다. 간의 과당 대사에서 요산이 생성되기 쉽고요. 요산은 혈관 확장제를 감소시켜서 혈압을 증대시키고 뇌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산은 고기를 먹으면 많이 생긴다고만 알고 계시는데, 과일로 생성된 요산이 통풍을 증가시키기도 하죠. 두 번째, 과일의 당과 섬유질이 소화를 돕고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를 줄여준다? 과일의 과당은요, 포만감을 주고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오히려 탄수화물을 탐닉하게 만들고요, 복부 비만을 만들고 살을 더 찌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일의 소화 시간은 30분으로요, 다른 영양소에 비해 짧아서 유장의 부담을 줄여준다.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과당이 위에서 발효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식전에 먹는 과일은 독입니다. 독이에요. 과일을 먹는다면 소량으로요. 식전이 아닌 식후에 먹어야 됩니다. 공복에 먹는 과일은요. 섬유질이 있긴 해도요. 당 흡수를 느리게 해줄 채소나 다른 단백질, 지방이 없어서 같은 양으로도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요. 당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일하는 인슐린을 일해서요. 인슐린이 일하는 것을 저항하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기도 하고요. 제가 먹은 이만큼의 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의 양은 정확히 이만큼이 필요한데 인슐린이 일을 잘 안 하게 되면 인슐린을 췌장에서 쥐어짜서 더 많이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필요한 이만큼이 아닌 더 많은 이만큼의 인슐린이 분비되어 같은 양의 당이 처리를 하면요. 저혈당이 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저혈당을 메꾸려고요. 제 몸에 저장됐던 당을 끄집어 쓰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제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 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기억이 깜빡깜빡하고요, 자꾸 까먹어요. 라고 하는 것이요, 뇌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을 관장하는 옆쪽에 붙어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공복에 먹는 과일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방출시켜서 기억을 관장하는 저희 해마를 손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요, 과일의 당지수가 낮아서 비만과 당뇨가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과일을 500g 정도 해당되는 사과 2개를 먹어라라고 얘기해요. 공복에 사과 2개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과일 500g 먹는 거는요, 사과 2개라고 얘기했는데요. 사과 2개는요, 당과 과당을 포함해서 50g의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g의 당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세요? 계량 수준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15g의 설탕입니다. 그러면 15g의 설탕과 30g의 설탕과 45g의 설탕이요. 그리고 남은 5g을 위해서 한번 담아볼게요. 그럼 5g을 담았습니다. 이 설탕의 양은요, 보시면 네, 이 정도의 양입니다. 꽤 무거워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물에 타보겠습니다. 자, 한번 섞어볼게요. 얼마나 다른지 먹어보기 위해서. 한 250ml의 물이 될 것 같은데요. 어우, 정말 달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12g 정도의 이 한 포의 믹스그램에 6g 정도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과 2개의 양에는 50g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정말 많지 않나요? 단백질, 지방과 같이 먹지 않고 이렇게 섬유질 약간과 당과 과당이 대부분인 식전의 과일은요, 식후보다 더 혈당을 무지하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획일화된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특히 살찌는 체질, 그리고 가족력으로 당뇨가 있다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로요,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이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와 그리고 인슐린 장기를 도와서 당을 낮춘다라고요. 과당도요, 간에서 대사를 거쳐야 되고 과일에 아무리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해도요, 이 과당을요 간에서 대사시키려면요, 과일이 제공하는 비타민과 미네랄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모해야 합니다. 간 살리겠다고 과일을 먹으려고요? 이건 자살행위보다 더 심각한 정보의 오류입니다. 과당은 지방간, 성인당뇨, 복부비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간을 망치고 염증을 들끓게 하는 거죠. 제가 과일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과일 섭취를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공복 과일도 나쁘지만 일반인들이 식사할 때 과일만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일 밥이나 고구마, 감자와 같이요, 다른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고 대신 과일을 먹으면서 고른 식사를 한다면 그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으로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과일은 그게 공복이든 식사와 같이든 추가해서 먹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한번 먹으면 먹어도 너무 많이 먹게 돼요. 과일이 당이 많아서 한번 손을 떼면 억제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간과할 수 있는 과당의 또 다른 위험은요, 불포화 지방, 다른 단백질과 반응하여 과당화 반응이라고 알려진 과정에서 최종 당 산화물이라고 하는 AGE라고 하는 독성 화합물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당 신생물인 AGA는요, 몸의 모든 종류의 혼합을 야기하는데요,
DNA를 손상시키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켜 고혈압과 신장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관련해서요. 치매가 제3의 당류나 당제한을 하라고 하는 건요. 체중 당신생 물질이 뇌신경세포의 파괴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쪽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과당은요. 일반적인 당보다 체중 당신생물인 AGL을 생성할 확률이 무려 최대 10배나 더 높습니다. 네, 10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당의 흡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과당 흡수 장애가 없는 정상인들도요. 약 20에서 25g 정도의 과당만이 한 번에 제대로 흡수될 수 있어서요. 과당의 흡수는요. 일반적인 탄수화물의 포도당과는 다르게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과당은 장내에 오랜 시간 머물며 소장의 세균 과다 성장이라고 알려진 시보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당의 과다 섭취는요. 장내의 박테리아를 촉진시켜서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과 유해균의 급속한 성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장내의 다양한 신체 신호를 자극시켜서 대사 불균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요약해 드릴게요.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요. 첫 번째는요. 간 손상,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슐린 저항성, 저혈당을 통해서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고요. 세 번째는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방출로 기억을 관장하는 뇌 해마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과당하로 신경세포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한 계기는요. 저희 어머니가요. 하도 유튜브에 이런 잘못된 건강 정보를 보시고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실행하려고 하시거나 저에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그때마다요. 유튜브의 대부분의 이런 건강 정보는 모두 거짓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우연히 보다가요. 미스트롯2에 참가한 참가자가 본인의 아버지가 당뇨 관리가 잘 안 되고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이 망가지고 발가락을 다 절단했다고 울면서 고백하더군요. 제가 볼 때는요. 가짜 뉴스보다 더 무서운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노령층도 유튜브에 중독되면서 이런 정보에 휘둘리는 게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요. 의학 정보가 아니지만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더더군요. 혹시라도요. 유튜브에서 어떤 혼란스러운 정보를 보시고요.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제가 검토해 보고요. 그게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면 이렇게 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의 영상이요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영상이 아예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날뛴다고 이런 영상을 제작 안 하시지도 않을 테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못하겠네요. 물론 오늘의 정보가요 좀 어렵기는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과일을 너무 섭취하시고, 그리고 공복에 과일을 섭취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요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입이 달아요.